안녕하세요. 당신이 승무원이 되는 시간 10분 오키 스토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그동안 이제 몇몇 분들이 오키님 영상 안 올려주시나요? 하면서 막 여쭤보고 해주셨었는데, 기다리게 해드린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변명을 하나 하자면, 외국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은 꽤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다라트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인생의 꿈을 이루어지는 목표 달성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일본의 프로 야구 선수가 이 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표를 이용한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시면요. 자기 목표를 여기 중간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큰 카테고리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큰 카테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디테일한 작은 목표를 이룰지 그걸 시각적으로 딱 보기 좋게 만들어진 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뭐 매달 계획 아니면 뭐 올해 신년 계획 이런 거는 이 만다르트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표로 이용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큰 카테고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작은 목표치들을 만들었는지 눈에 보이기 쉽게 보여드릴까 해요. 두꺼운 펜으로 중간에 저는 올해가 2019년도니까요. 유효기간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간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이렇게 쳐놔야지. 이렇게. 네, 여기에 2019 승무원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도 표를 만드셔가지고요. 꼭 저처럼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승무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카테고리를 크게 이렇게 잡았구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자잘한 것들을 이렇게 실천을 했구나.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승무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자기만의 어떤 그 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스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외적 이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큼직큼직한 카테고리를 옆에 이렇게 정리를 쭉 하시고요. 그걸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여기에 먼저 외적 이미지를 쓸게요.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저의 기준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기는 스펙, 성적이죠.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이제 내적 스토리라든지 경험, 자신의 개인 경험, 그리고 여기는 체력, 몸 관리라고 쓰고 여기에는 어떤 자신의 현재의 삶,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류, 정보죠. 서로 어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외부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받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운이라고 크게 쓰겠습니다. 운. 그리고 여기는 어떤 뭐 계획과 실천 이렇게 쓸게요. 저는 제가 생각한 그때 당시에 승무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설정한 9개의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8개네요, 8개. 그럼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외적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에 외적 이미지. 이걸 다 저쪽으로 다 옮길게요. 스펙, 성적, 여기는 내적 경험.
이렇게 쓰고 나서 이 외적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평소 생활 그 자체가 승무원 이미지를 풍겨야 한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이미지와 분위기를 가진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나의 어떤 첫인상이나 분위기에 대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야, 나는 첫째처럼 생겼어. 막내처럼 생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약간 청순과야, 섹시과야? 아니면은 좀 조용하냐, 활발하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남이 봤을 때 내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알고 그에 맞게 이제 옷 스타일을 평소에 그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내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살리면서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화장으로 덮을 수 있는지. 저는 그 화장샵에 가서 그냥 해주시는 거 다 받고 면접 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화장품을 다 사서 내 얼굴에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이스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날 내가 단발을 할지 아니면 묶을지 이런 거를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새는 단발로 면접 봐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발이 더 잘 어울린다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피부 많이 보나요? 그랬는데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부를 좀 미백 관리라든지 뾰루지 관리 이런 거는 잘 해야 돼요. 매일 팩하는 거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팩은 매일 하기보다는 그냥 가끔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 화장을 자주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피부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어, 이거는 그 면접장에서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편안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 해서 너무 외면하면 좀 어색해 보이고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어 약간 그 언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간 유머라고 쓸게요. 저는 얘기를 할 때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이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스러운 사람이 되나요? 유머 책을 하나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스펙이나 성적은 당시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영어 어학 성적을 만들어야죠. 토익이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어, 대학 성적. 대학 성적도 엄청 뛰어나면은 좋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평균이 이 정도는 되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대학 졸업 평균 성적을 목표로 정해서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간다든지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 논문 뭐 잘 통과하기 이런 것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적이라든지 나의 경험, 스펙 같은 거를 자기만의 이력서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번 기입을 해보고 이거는 승무원에 도움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넣고 불필요한 거는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소서를 작성해 보는 건데요. 자소서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술술술.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다른 사람에게 첨삭을 받아보고 뭐 맞춤법 틀린 게 없는지 단어가 조금 더 예쁘게 쓸만한 단어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여유롭게 조금씩 해놔야 갑자기 공채가 떠도 그에 맞게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쓰지 하는 부담감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완전히 승무원에만 올인을 하기보다는 다른 직무를
좀 연구해 보는 시간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절실하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승무원 말고 이 내가 승무원으로 가고 싶은 나의 자질이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신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면접장에서도 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격증을 따기보다는 자기만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플러스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막 소소한 문서 자격증도 좋지만 자기가 뭔가 평생 할 수 있는 자기 기술을 찾아서 일찍 익히는 것도 삶에 있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회화, 영어 회화. 왜냐면 영어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성적이랑 회화는 또 별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적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적 경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적 경험에는 살아온 가정을 실제 그대로 이거는 이제 자소서 작성이랑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른데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에 겪었던 일들 거기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런 거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몰랐던 내가 그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이 승무원 직무에 굉장히 도움되겠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거랑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실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일 경험 속에서 배운 것들 이거는 최대한 자신이 좀 실패한 경험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오답노트 이미지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오답노트 개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걸 두고 오답노트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갑작스런 그런 비슷한 상황의 질문에 자신이 대답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승무원이란 직업을 왜 갖고 싶은지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이게 와야죠. 이게 일로 와야 되고 이게 일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이 스토리라는 거는 설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승무원 하면 잘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다른 사람들 사람을 싫어해서 승무원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그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을 갖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내 스토리를 거기 있는 면접장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 이 관리 능력은 여러 가지 이미지인데 남자친구가 나를 열받게 했다. 여친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그때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했다. 이것도 다 자기 관리 능력이잖아요. 뭐 성적 관리 능력도 있고 이미지 관리 능력도 있고 아니면 삶을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내가 어떤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여기는 또 대인관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외국 경험 이거는 다 그 쓸만한 자신의 어떤 스토리가 되니까요. 그런 거를 그리고 서비스란 무엇인지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여기도 경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승무원이란 직업을 갖고 난 다음에 자신은 삶에서 어떻게 살 거다라는 포부가 있어야 돼요. 포부.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 하나를 써둘게요. 여기까지 쓴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제가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